안녕하세요. 방송공사입니다. 오늘도 시황을 얘기 드리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기분이 좋네요. 어제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우리 시장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고 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상단 좀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들 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상당히 안 좋았죠. 딱 봐도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나스닥이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1.15%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반도체 지수죠. 근데 반도체 지수가 이제 3.25%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거죠. 반도체 지수가. 그러니까 특히나 보면 이 반도체 지수에서 이제 종목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지금 이게 30개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지수에. 근데 30개 중에서 요 한 개 빼고는 다 빠졌잖아요. 근데 빠진 것도 보면 뭐 7%, 6%, 5% 이렇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냐? ASML, AMD, 램리서치, KLA,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반도체 대기업들이 대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부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그럼 반등했냐? 제가 아침에 글을 적으면서 이제 희망이 보였다 그랬어요. 어떤 게 희망이 보였냐면 일단 유가가 90불대 WTI 기준으로 이제 90불까지 가까이 가다가 이제 87불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보면 82불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 중동의 위기가 완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의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 반격을 하면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커지고 그리고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요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우려감은 조금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 금리가 내려왔어요. 채권 금리가 2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이제 1%대 이상.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4.6%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제가 10년물 금리가 4.7%를 지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내려오면서 4.6% 밑으로 내려오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국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이면서 그래도 시장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장은 예상외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 2%가 상승했습니다. 전체 21개 업종에서 모두 올랐어요.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상승 종목 비중 여기 보시죠. 86%. 안 오르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안 오르는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좋았고 여기 보시면 모두 빨간불이죠.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률 상위 업종마저도 지금 다 올랐으니까요. 뭔데 이제 보험, 섬유유복, 최근에 좀 강했던 것들, 그다음에 아직 밸류업 쪽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거래대금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양매수가 나왔고 외국인이 3일 동안 순매도했던 것들을 하루 만에 지금 보면 이제 다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국인이 급하게 샀다는 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신과 사모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여기도 지금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전반적으로 순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을 돌렸기 때문에 요게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흐름에 이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요. 종목을 봤을 때는 철강금속 쪽이 1등을 먹었죠. 제일 좋았는데 철강금속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던 건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이제 대중국 관세를 또 때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랑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발동해서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 중국을 때리게 하면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때렸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데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세를 매기면 가격이 플러스가 되겠죠. 관세의 가격이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했을 때 심지어 미국과 기존에 중국에 있던 관세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높였던 게 낮아지지 않겠냐. 트럼프 높였던 게 바이든 때는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사라져 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관세를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든 할아버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근데 기계 쪽도 뭐 오늘 좋았는데 뭐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7%가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이 나왔죠. 보시면 10일 중에서 1% 넘게 상승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2.7%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좀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7.6조 원이에요. 거래대금이 아직은 좀 부진한 건 아쉬운데 그래도 보시면 기간이 2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특히나 사모가 진짜 오랜만에 순매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신과 사모도 지금 빠르게 순매수 전환한 것을 보면 지금 시장이 조금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외국인도 강한 순매수가 나왔어요. 2,500억. 지금 보시면 2,600억 가까이 순매수가 나왔죠. 지금 순매도가 8일 연속 이어지다가 오늘 순매수 전환했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이 적어도 단기에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단기 반등일지라도 말이죠.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에코프로 BM도 올랐고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다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다. 2차전지가 특히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2차전지와 바이오, 반도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그냥 견인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ADR 지표를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ADR 지표가 바닥을 찍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수가 바닥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70 밑으로 강하게 내려간다고 하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이 워낙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았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을 봤을 때 이제 606까지 찍었어요. 코스닥은 537. 그러니까 단순 ADR 지표가 75 정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 대한 지표는 다지고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를 보면 어제 제가 뭘 강조했냐면 91선이 이제 굉장히 설명력이 강한데 이거를 강하게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강조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단숨에 91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힘이 좋다는 거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직은 저는 상승 트렌드가 꺾였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기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TSMC 실적도 좋았고 반도체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반도체가 살아있는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을 돌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은. 그리고 상승 추세가 저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아직은 보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죠. 코스닥도 이제 강한 반등이 나는데 아직은 이제 9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밑으로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코스닥에서도 이제 이걸 내일 이걸 또 91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느냐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제 이슈 사항이에요. 요거를 좀 정리할 건데 조선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조선주가 테마가 오랜만에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한화오션, 하나오션이 이제 14%, 15% 가까이 올랐고 현대미포도 9% 이상 올랐고 삼성중공업 뭐 10% 올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다 좋았는데 조선주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요건 것 같아요.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 USTR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조선 1위가 중국인데 중국의 이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그러면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나서 중국에 어떤 페널티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업체들이 중국 조선소를 사용하지 말아라. 아니면 적어도 중국 조선소의 사용을 좀 줄여라.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혜는 우리나라가 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선에 좀 강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조선과 더불어서 오늘 철강도 여기 테마에는 안 들어왔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오늘 철강주 좋았잖아요.
포스코가 5% 올랐다는 포스코 그 무거운 포스코가 물론 2차 전지 때 굉장히 좋았지만 2차 전지 흐름이 죽고 나서는 포스코 그 홀릭스 주가가 안 좋았는데 오늘 5%가 올릴 정도로 철강주가 굉장히 좋았다. 현대제철 이 양대 산맥이죠. 현대제철도 오늘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저희 선별 종목에 들었던 건데 선별 종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원 채널이거든요. 후원 채널에 이제 선별 종목에 들었던 건데 YIK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적었었냐면 YIK가 원래는 CXL 관련주로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CXL 관련주로 오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가 HBM용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바뀐 거였어요. 이슈가 바뀌면서 어제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도 굉장히 조정이 났다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봐야 될 만한 종목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다가 약간 그 조정이 나왔다가 그 반등 국면에서 반등이 세게 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YIK가 그런 모습이 나아졌고 또 이슈까지 붙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와 유리기판이 반등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올랐다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강한 반등이 나와서 이 테마들이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바이오나 2차전지 쪽의 반등은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계속 갈지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리가 이제 바이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미국의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가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장주를 제외하고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이나 뭐 레고캠이나 몇 개의 대장주를 얘기 드렸잖아요. HLB나. 근데 이슈가 있는 대장주를 제외하고 바이오가 계속해서 달릴 거냐라는 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TSMC가 오늘 그 주가를 반등시켰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 초반에도 계속 장이 좋긴 했는데 TSMC가 오늘 우리 시장 기준으로 한 2시 정도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TSMC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들이 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TSMC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제 18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5조 원 될 거예요. 근데 예상치 182억 달러, 183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38달러. 그러니까 예상치 1.3달러를 상회했어요. 그게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더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TSMC가. 그 엔비디아가 GPU라고 해서 뭐 AI 서버용 GPU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 HBM 붙여가지고 패키징 하잖아요. GPU도 하고 여기 2.5D 패키지까지를 TSMC에서 다 해주는데 이 반도체 위탁 생산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면 TSMC가 좋다. 그럼 뭐가 좋겠어요? 엔비디아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 그러는 건 AI 서버가 좋다는 거겠어요? 나쁘다는 거겠어요? 아직도 시장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HBM 관련주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좋겠죠.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게 이제 2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1분기가 188.7억 달러. 이것도 잘 나왔다고 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196억 달러에서 204억 달러. 200억 달러를 넘어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컨센서스가 191억 달러였으니까 지금 가이던스 제시한 거에 하단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도 좋다는 거잖아요. 2분기 좋다고 전망을 했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역시나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80억 달러 이상, 86억 달러까지 보고 있어요. 상단이. 근데 컨센서스가 79억 달러니까 역시나 영업이익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컨센서스와 비슷한데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이 동일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대만의 지진이 일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 생산 손실은 지금 다 만회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 없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24년의 투자 대만 지진이 있거나 아니면 AI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캐펙스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어요. 자본 지출에 우리 영향 없어라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 우린 더 좋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도 당연히 좋을 거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더 좋았다. ASML 실적이 부진했지만 ASML도 이제 수주 공백이 중국 영향이었단 말이에요. 중국 영향. 근데 앞으로 하반기는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ASML도 이미 얘기했던 상태고 근데 TSMC는 실적까지 좋은 상태에서 전망치도 좋은 상황이니까
반도체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점점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낸다 그러면 반도체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특히나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공개적으로 이제 HBM 공급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날이 더워졌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